지난 시간에 다룬 한국의 관악기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의 현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현악기들 중에서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은 합주뿐만 아니라 독주로도 활용되는 악기입니다. 이들 악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줄을 누르고 풀어주고 혹은 밀고 내려서 소리의 명암을 다채롭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음악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이에 맞게 악기가 구조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현악기들인 가야금, 거문고, 해금, 그리고 아쟁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야금은 6세기경 가야국의 가시랑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시기의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원 전부터 이미 가야금 형태의 현악기가 존재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야금은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에서 연주되는 정악가야금, 민속음악의 산조가야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가야금 모두 나무 몸통 위에 12줄의 현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 12줄은 기러기 발로 불리는 안쪽에 얹혀 있습니다. 법금으로도 불리는 정악가야금은 산조가야금보다 그 길이와 너비가 조금 크고 그 울림 또한 상대적으로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악가야금은 하나의 오동나무로 몸통이 만들어지지만 산조가야금은 오동나무 앞판과 밤나무의 뒷판이 붙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악가야금은 악기 크기뿐만 아니라 음향적 진동이 더 큽니다. 민속음악의 산조가야금은 세밀한 정서적 표현을 매우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 가야금 간의 연주법 차이로부터 연유된 것도 있습니다. 정악가야금은 정제된 주법으로 줄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밀어서 연주하는 반면에 산조가야금은 다양한 느낌과 그 표현에 따라 줄을 다채롭게 뜯어 소리를 냅니다. 무엇보다도 줄을 누르고 풀고 흔드는 왼손 주법이 정악가야금보다 산조가야금에서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감상해 보실 텐데요. 산조는 흩어진 가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민속 예술음악입니다. 연주자가 스승으로부터 전승받은 가락에 새롭게 만든 가락을 첨가해 나가는 매우 역동적인 음악입니다. 산조는 느리게 시작해서 점차로 빨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음악은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조에는 육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명인들 각자가 형성한 음악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서 명인 이름 다음에 류, 글자를 붙입니다. 그럼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 중 진양조를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번에 소개할 현악기는 옛 문인들이 가장 사랑한 악기, 거문고입니다. 거문고는 음악 연주를 위한 악기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닫고 공부하기 위한 선비의 악기였습니다. 고구려 시대 왕산악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거문고는 백악지장, 즉 모든 악기 중에 가장 으뜸인 악기로 여겨집니다.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한금신보에는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는 5가지 상황, 이를 오불탄이라고 하여 설명하였는데요.
그 5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심한 비가 내릴 때에는 연주하지 않는다. 속된 사람을 대하고 연주하지 않는다. 저잣거리에서 연주하지 않는다. 앉은 자세가 적당치 못할 때 연주하지 않는다.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연주하지 않는다. 이 글을 보면 검은고를 연주하는 행위가 단지 음악적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일종의 도를 추구하는 길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위대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여러 편의 시를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소나무 단의 하얀 돌 평상은 바로 나의 검은 곳 하는 곳. 산깨기 검은 고는 걸어두고 가버렸지만 바람이 불면 절로 소리를 내네. 정약용에게 있어서 검은 고는 연주 악기이기보다는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는 명상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동나무와 밤나무로 된 몸통에 16개의 궤를 붙이고 그 위에 6개의 줄을 올려놓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대나무로 만든 술대로 줄을 타고 왼손으로는 궤 위에 줄을 밀고 내리며 또한 흔들면서 검은고를 연주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줄 6개 중에서 선율을 연주하는 줄은 단 2개라는 점입니다. 나머지 4개의 줄은 개방현으로 불리는데요. 각기 한 음으로 조율되어서 선율 중간중간 지속적인 울림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 중 중몰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개할 현악기는 해금과 아쟁인데요. 활대로 줄을 마찰시켜서 연주하는 차련악기입니다. 가야금과 검은고는 명주실로 되어 있고 그 줄을 뜯어서 연주하기 때문에 소리의 지속성이 길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차련악기는 활대로 음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관악기와 함께 음향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금은 2줄 사이에 활을 넣어 마찰시켜 소리내는 악기인데요.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에서 이 해금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악기 선율처럼 연주하기 때문에 비사비죽이라는 특징이 붙여졌습니다. 즉, 줄을 타는 것도 아니고 부는 것도 아닌 비사비죽. 그럼 다음 영산회상 연주에서 그 특징을 발견해 보시죠. 해금은 한국 악기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활용되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 악기들 중에서 음역대가 가장 넓고 연주법이 자유롭기 때문에 음향적 표현을 무척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닮은 해금의 소리, 해금 산조로 들어보실 텐데요. 앞서 가야금 산조에서는 산조의 첫 번째 부분인 진양조를 감상했고 그 다음 부분인 중몰이는 검은고 산조에서 들어봤습니다. 중몰이의 다음 부분인 중중몰이는 지영희류 해금 산조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해금이 무릎 위에 세워서 연주하는 차련악기라면 아쟁은 눕혀서 연주하는 차련악기입니다. 아쟁에는 정악아쟁과 산조아쟁이 있습니다. 정악아쟁은 궁중음악에서 연주되는 낮은 저음의 차련악기입니다. 울림이 잘 퍼질 수 있는 악기 몸통, 개나리 나뭇가지의 활대. 개나리 나뭇가지도 거칠지만 거기에 송진을 칠하여 좀 더 거친 음향을 만들어 연주하는 것은 아쟁의 특색 있는 음향을 만듭니다. 이러한 악기 특징으로 인해서 저음의 거친 음향의 울림이 꽤 묵직하고 깊은 여운을 담게 됩니다. 한편 산조아쟁은 한국 악기 중에서 역사는 가장 짧지만 매우 폭넓은 정서적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속음악과 무속음악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주되는 악기입니다. 정악아쟁보다 악기 크기는 작지만 그만큼 좀 더 높은 음역대의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나리 나뭇가지 활대뿐만 아니라 말총 활대 또한 사용함으로써 폭넓은 음색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조아쟁은 풍부한 장식음과 농현을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데요. 농현은 민속음악의 정서적 표현과 전달에서 주축이 되는 요소입니다. 농현, 줄을 흔들어 떤다는 용어입니다. 관악기에서는 농음이라는 용어로 대체됩니다. 소리를 그냥 단순히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밀어서 내거나 소리를 내고 내리거나 소리를 내고 올리거나 혹은 소리를 내고 흔드는 것. 바로 이러한 농음, 소리를 흔들어 내는 음이 바로 한국음악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다음 영상은 주요 현악기들이 포함된 민속음악 신화위입니다. 신화위는 산조를 비롯한 민속음악의 한과 흥, 기쁨과 슬픔, 열정과 분노 등 극단적이고 다양한 정서적 표현을 즉흥성 높은 연주로 구성하는 음악입니다. 신화위의 악기 편성은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상할 음악은 소리, 대금, 피리, 해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장구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인 농음과 소리내는 다양한 억양을 전라도 음악인 남도시다미를 통해 잠시나마 느껴보시죠. 앞서 언급한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외에 합주와 병주에서 사용되는 양금이 있습니다. 양금은 음향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내에서 연주되는 풍류음악에 주로 사용됩니다. 음향적 섬세함이 중시되는 풍류음악에서는 양금이 유일한 금속 타연악기입니다. 명주실과 호흡이 오고 가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소리 공간 사이에서 이질적이지만 세밀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금이 포함된 영산회상 일부 감상해 보시죠. 이제까지 소개한 현악기들 외에
궁중제례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현악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타악기에 관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